자,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은요, 쇼커트예요. 쇼커트인데 무슨 쇼커트냐면 사이드 관점에서 쇼커트예요. 사이드 관점에서 쇼커트. 아까는 백에서 관점에서 쇼커트죠. 그래서 백에서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사이드의 대칭이 달라졌어요. 그 대신에 이제 요번에는요, 백에서의 관점이에요. 백에서는 대칭을 갈 거예요. 백에서는 대칭을 가서요. 그 대신에 7섹션으로 갈 거예요. 7섹션을 갔는데 여기서 버티컬이에요. 버티컬에서 리버즈로 갈 거예요. 버티컬에서 리버즈로 갈 거고요. 그래서 대칭을 만들 거예요. 대칭. 백에서 백의 관점에서는 대칭이고요. 사이드의 관점에서는요, 비대칭이에요. 비대칭. 그래서 사이드에서는요, 좌측에서는 전대각 엘리베이션을 할 거고요. 우측에서는 뭐예요? 호리존탈을 갈 거예요. 수평 엘리베이션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이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형태를 변화시키는 세 가지가 있다 했죠? 백 정중선에서의 대칭과 비대칭, 사이드 관점에서 대칭과 비대칭, 프론트 가르마리에서 대칭과 비대칭을 우리가 나눠냈어요. 그러면 프론트에서 대칭은 뭐예요? 가운데 가르마죠? 자, 왼쪽 가르마 비대칭, 오른쪽 가르마 비대칭이에요. 가운데 가르마 대칭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고요. 대칭과 비대칭을 나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이드에서 비대칭은 또 어떻게 해요? 사이드에서 비대칭은 프론트에서 비대칭이 돼요. 만약에 지금 좌측에서 비대칭이 됐잖아요. 좌측에서 지금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을 해서 비대칭이 됐잖아요. 그러면 좌측 가르마를 무조건 시작하셔야 돼요. 항상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가는 머리가 기준이 되는 가르마를 타셔야 돼요. 짧은 쪽이 기준이 되는 가르마가 항상 기준이 되는 비대칭이 돼요. 그래서 좌측이 짧으면 좌측 가르마, 우측이 짧으면 우측 가르마예요. 그래서 백에서도 우측이 짧았기 때문에 우측 비대칭으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했고요. 이번에는 좌측으로 할 거예요. 좌측이 짧은 머리이기 때문에 좌측 비대칭이 할 거예요. 왼쪽 비대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 비대칭으로 기준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자연빗질, 수평이랑 이렇게 박스 커트죠. 박스 커트에서 1차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라인의 길이 선정이에요. 길이 선정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사이드 관점에서 비대칭을 할 건데, 레이어를 할 거예요. 레이어. 층을 내리니까 층이라는 거죠. 층을 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볍다, 무겁다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언더존에서는요, 버티컬, 리버즈, NG 7섹션이에요. 7섹션. 그래서 언더존에서 버티컬, 리버즈, NG, 미들존에서는 버티컬, 리버즈, 여기서는 하이지, 여기서는 NG예요. 미디움 하이 그레디에이션, 여기는 미디움 그레디에이션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여기에서는 상하 컨케이브 라인이 발생이 돼요. 컨케이브 라인. 그리고 나서요, 우측 사이드에서는요, 전대각과 후대각의 디스커넥션 엘리베이션이에요. 디스커넥션이라는 거예요. 내가 디스커넥션이에요. 연결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전대각 엘리베이션하고 후대각 엘리베이션에 디스커넥션 한다는 뜻이에요. 좌측에서는요, 수평. 여기서는 전대각이 있고 얘는 수평이에요. 그러면 길이가 얘는 길게 되고요. 얘는 뭐예요? 짧게 커트가 되겠죠? 그래서 비대칭을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사이드 관점에서만.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비대칭이에요. 비대칭. 그래서 탑에서는 말박정 코너 정리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전대각 리버즈를, 그러니까 얘가 다 전대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커트 자체가 다 리버즈로 가요. 리버즈. 프론트까지.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얘는 뭐예요? 얘는 백에서는 리버즈로 가는데요. 사이드 오버에서는 뭐예요? 포워드 방향으로 가요. 포워드 방향. 이해가 됐어요? 여기는 요거하고 달라요. 포워드 방향으로 갑니다. 사이드 오버에서는. 여기에서 사이드 오버는요, 포워드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프론트 사이드는요, 곡선 비치 사이드 오버에서 진행이 돼요. 그러면 뭐예요? 좌측에서부터 시작이죠? 좌측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프론트에서는 좌측 가르마. 그리고 네 번째는요, 크로스 체크 네 가지 지역의 애니메이션의
질감 및 디스커넥션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정교한 가이드라인. 여기서는 뭐예요? 고개 똑바로. 얘는 뭐예요? 고개 숙임.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는 뭐라고요? 익스테리어 외장을 만드는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인테리어로 기준선을 잡아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해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두 번째 2교시 한번 커트를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언더존 7섹션이에요. 언더존은 버티컬이에요. 그렇지. 언더존 버티컬. 하이브리제이션이에요. 하이브리제이션. 자, 하이브리제이션은 어때요? 내 몸이 낮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하이브리제이션 할 수 있죠? 그쵸? 낮은 각도에서도 충분히 하이브리제이션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미디움 그리제이션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미디움 그리제이션을 하려면 여러분들 커트할 때 항상 낮은 상태에서 했죠? 그래서 미디움 그리제이션 할 때는 층을 좀 살짝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해요? 눈높이가 높아졌죠? 높아지면 눈높이가 높아짐과 동시에 뭐를 할 수 있느냐면요, 그레디에이션을 더 강하게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레디에이션을 강하게 넣는다는 뜻은 뭐예요? 볼륨을 더 많이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레디에이션을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이 그레디에이션이죠? 그럼 볼륨이 죽어요. 남자처럼 보여요. 근데 볼륨을 더 살리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그레디에이션 손가락을 이렇게 뒤집어요. 이렇게 뒤집어주면 볼륨감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레디에이션. 자, 그레디에이션, 강한 그레디에이션. 그럼 뭐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이 밑에 오버하고 언더하고 상하 컨케이브가 생겨요. 이 밑선이 가볍고 윗선이 무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심각한 볼륨이 살면서, 그러니까 컨케이브가 강하면 강할수록 볼륨은 많이 산다. 그러면 많이 살리기 위해서는 뭐를 하면 돼요? 로우 그레디에이션을 강하게 누를수록 볼륨은 많이 산다. 로우 그레디에이션을. 이렇게 해요. 자, 해서 해놓으니까 이제 눈높이가 높으니까 내가 팔은 분명히 아파요. 내가 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팔은 사실 솔직히 아파요. 하지만 고객의 관점에 있을 때는 머리는 너무 예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좌측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좌측에서는요, 사이드 언더를 자, 수평으로 해요. 그래서 백에 있는 커트와 같이 해서 수평을 만들어요. 원핑거, 제발 좀 손님 고객의 두피에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엘리베이션 해요. 엘리베이션 진행돼요. 엘리베이션. 자, 엘리베이션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밑에 있는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오버에 있는 머리카락이 나와요. 자, 엘리베이션 진행해요. 그리고 나서 자, 이쪽에 후대각 엘리베이션. 위로 빗질하세요. 밑으로 빗질하기 쉽지 않아요. 위로 빗질하세요. 자, 후대각 엘리베이션. 자, 근데 엘리베이션 해도 전대각처럼 보여요. 왜 전대각처럼 보여요? 아니, 구레나루 때문에 후대각처럼. 그리고 여기 코너가 있어요. 여기 코너를 하나 자르고 또 잘라주고 또 잘라줘요.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아까 그 사각으로 빠져나왔던 요 머리 있죠? 요 머리가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더 위로 잡으면 이 빠져나오는 머리가 더 강해져요. 그래서 위로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 후대각 있죠? 자, 후대각 했으면 여기도 사각이고 여기도 사각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이어 투 이어라는 기준점에서 자, 원핑거 해서 여기서 잡고 나서 요 부분만큼 엘리베이션
엘리베이션으로 여기 크로스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위에서 빗질해서. 자, 한 번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내려서 각도 더 세워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또 잡아줘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쇼커트인데 수평으로 잡은 쇼커트가 나왔어요. 수평 쇼커트예요. 수평 쇼커트. 이렇게 수평 쇼커트가 나왔어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반대쪽. 반대쪽은 자, 자연 빗질, 전대각 엘리베이션. 자, 원핑거로 먼저 시작해요. 그리고 위에서 빗질을 해서 천천히 빗질을 해서, 자, 얘는 자르지 말고요. 삼각형을 해서 뒤에 있는 머리 기준선. 그러니까 항상 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머리 삼각형을 잘라내는 거예요. 잘 봐요. 자, 이런 빗질을 해서 여기 있는 기준에서 여기에서 삼각형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자, 여기 후대각 잡고요. 여기 이 백사이드 이어 투 라인 후대각 잡아요. 그래서 여기 후대각 후대각을 잡아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후대각 잡은 거, 자, 여기서 후대각 이어 투 이어 라인 후대각. 자, 이어 투 이어 라인 나눠서요. 여기에서도 후대각 자, 원핑거 잡고 엘리베이션 항상 최대한 붙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엘리베이션. 자, 어느 정도 갔다 싶으면 다시 조금 더 내려서 여기서 다시 또 엘리베이션. 왜냐면 여기도 3번 하시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엘리베이션 다시 잡고요. 다시 섬세하게 엘리베이션. 그리고 나서 사이드 언더 다시 또 한 번 또 체크해야죠. 자, 원핑거려서 체키. 자, 그러면 자, 여기하고 자, 비트칭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하고 길이가 단차가 달라졌죠? 그럼 사이드에서 관점에서 비트칭이에요. 백의 관점이 비트칭이 아니고요. 사이드 관점이 비트칭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탑의 커트를 해야겠죠? 탑의 커트. 자, 청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탑에서 빗질할 때 요즘 원장님 잘 봐요. 크레스트, 손가락 수직, 크레스트, 수직, 자꾸 손가락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 이렇게 원장님 손가락이 이렇게 막혀 들어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수직이에요. 수직, 일직선 지켜주세요. 수직. 자, 여기서는 리버즈로 가겠죠. 리버즈까지 끝까지 가다가 자, 여기 이제 이어 투 이어 라인. 여기서부터는요 포워드 방향으로 진행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는 전대각이고 여기서부터는 후대각이 돼요. 이해가 됐어요? 여기서부터는 후대각이 돼요. 여기서부터는 전대각이. 얘는 커트선이 좀 달라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리버즈예요. 왜 리버즈예요? 리버즈. 자, 얘는 다 리버즈예요. 왜? 얘는 전대각이니까 다 리버즈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앞머리. 자, 이쪽 가르마죠? 이쪽 가르마예요. 이쪽 가르마를 기준점에서
비대칭. 비대칭 커트를 해요. 자, 분명히 디스커넥션은 존재해요. 이렇게 디스커넥션은 존재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왼쪽 가름을 기준점에서 왼쪽 가름을 기준점에서 자, 버티컬 자, 요거까지 갈게요. 세 번째 위로 똑바로 한번 자를게요. 그것도 해봐야 되니까. 자, 그리고 베이스는 얘가 기준이에요. 가르마 기준 내서 얘가 90도 빗질로 해서 90도 빗질을 해서 층을 내주는 거예요. 얘가 90도. 이 파팅이 90도예요. 손가락 한번 리버지 파팅 나누지 마요. 자, 그래서 모든 머리가 얘가 기준에서 모든 머리 끌고 오세요. 얘만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마가 기역자가 있잖아요. 이 기역자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파팅을 나눠서 커팅을 해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얘 이렇게 파먹어요. 그래서 그 파먹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머리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자, 요거 90도, 요 파팅에 90도, 요 파팅에 90도. 손가락은 리버즈 비평행해서 원으로 짧고 오버는 길게 그레디에이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요 파팅에 90도. 이렇게 해서 앞에까지 다 층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비대칭도 이쁘죠? 자, 백에서는 대칭이에요. 내 사이드에서 비대칭이에요. 자, 여기까지. 는 대칭이고요. 자, 이렇게 대칭이에요. 지금 이렇게 대칭을 했어요. 목선이 굉장히 가벼운 3섹션, 백에서 관점에서 3섹션을 했고요. 버티컬로 잡았어요. 그래서 목선이 굉장히 가볍게 해서 블런트로 지금 다 커트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커트를 진행하고요. 그래서 가이드선을 다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서 이런 가이드선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쪽 부분은 전대각 엘리베이션에서 단발의 개념이고요. 자, 이쪽 계통에는요 수평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같이 가면 대칭이고요. 같은 방식으로 커트를 하면 대칭이에요. 그래서 정중선에서 다른 방식으로 커트를 하면 비대칭이에요. 여기서 호리존탈 엘리베이션, 여기서는 리버즈 하면은 비대칭인 거죠. 정중선에서 콘케이브 리버즈를 하면 대칭인 거죠. 자, 여기서 정중선을 기준점에서 포워드 방향으로 리버즈를 가면은 얘는 후대각이 되고 얘는 전대각이 돼요. 그럼 비대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중선에서 하나 나눠주는 게 있고요. 얘는 대칭인데 이어 투 이어라는 기준점을 해서 얘는 수평 엘리베이션을 해요. 얘는 전대각 엘리베이션을 해요. 자, 그러면 백에서는 대칭이지만 사이드의 관점에서는 비대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대칭은 그러면 얘하고 백에서 연결하는 얘 백사이드와 사이드는 연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연결할 필요가 없다. 굳이 같이 갈 수도 있고 따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형태를 변화시키는 거는 백 정중선, 사이드, 프론트 이 세 가지에서 대칭과 비대칭을 우리가 논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이런 거 다 해놓고 나서 크로스 체크라는 개념을 집어넣는데, 자, 크로스 체크는 우리가 이제 가장 어려운 커트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이 백사이드예요. 백사이드 커트하는 게 우리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백사이드가 손님들이 제일 크레임이 많아요. 왜? 뻗친다. 여기가 맨날 뻗친다고 손님들이 크레임을 많이 걸어요. 그럼 그 뻗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전대각으로 전대각을 했어요. 그러면 전대각 리버즈를 했으면 얘가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무겁죠. 무겁죠. 근데 두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두상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 빈 공간이에요. 여기 빈 공간, 여기 빈 공간. 우리 이렇게 페이스라인을 보세요. 여기 일자로 빈 공간, 여기 일자로 빈 공간이에요. 일자로 빈 공간에 전대각으로 커트를 내놨어요. 커트를 했는데 두상 자체가 이렇게 이 머리가 뒤로 우리가 보낸다고 그러면 이렇게 전대각인 상태에서 뒤로 보내는 사각에 의해서 얘가 자꾸 뻗치는 거예요. 뒤집어서. 그러면
이 두 군데의 빈 공간을 안 뻗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후대각이라는 거예요. 후대각을 통해서 엘리베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엘리베이션을 통해서 절대 머리카락을 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파팅을 나누고 자르고 파팅을 나누고 자르고 파팅을 나누고 자르는요 100% 커트 자국이 남아요. 우리는 이걸 리프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리프팅을 해서 우리가 커트를 하게 되면 딱딱딱 파팅을 나누는 그 순간 모든 커트가 해서 질감으로 그거를 표현을 없애버리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LMMS에서는 수술 거의 안 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엘리베이션이라는 개념을 써요. 엘리베이션은요, 빗질을 하면서 손가락에 머리카락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단점은 손가락을 잡는 힘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놓지 않기 때문에 다른 커트보다 좀 힘들어요. 그 대신에 이런 커트를 잘하면 저 장점은 뭐냐면요. 떨어지는 선이 라운드로 떨어지고요. 커트를 딱 했을 때, 손으로 쓱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물결의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물결의 흐름이 저절로 하고요. 진짜 여기서 전대각이에요. 여기서 후대각이에요. 전대각과 후대각이 만나는 지점이 우리가 말하자면 원뿔형처럼 우리가 꽃갈 모양 있죠? 꽃갈 모양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서 뒤에서 앞으로 말리거나 앞에서 뒤로 말리거나 뒤에서 앞으로 말리면 라운드니까 안 뻗치고 뒤에서 앞에서 뒤로 말리면 라운드니까 안 뻗치는 거예요. 이쪽으로 해도 안 뻗치고요. 이쪽 방향으로 해도 안 뻗쳐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원뿔형 하나 여기에 원뿔형 하나가 두 군데의 원뿔형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원뿔형은 정준선의 기준에서 원뿔형 하나, 사이드에서는 프론트에 대해서 원뿔형 하나. 그래서 두 군데의 원뿔형을 존재하면 이 뒤로 했을 때도 머리가 뻗치지 않고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뻗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했을 때도 뻗치지 않아요. 안으로 쏙 들어가는 커트선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도 원뿔형 지금 약간 보시면 어때요? 라운드예요. 여기도 라운드예요. 그래서 여기 원뿔형 하나, 여기 원뿔형 하나. 왜 기준선이 여기 이게 빈 공간이 있잖아요. 새로운 빈 공간, 새로운 빈 공간. 빈 공간에다 맞출 수 있는 커트선을 그렇게 연출을 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싱. 항상 커트는 고객이 보는 관점에서 1차 가이드라인은 무조건 깔끔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정교하게 깔끔하게 자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커트는 근데 서서는 이 깔끔한 느낌을 절대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커트 다 끝나고 나서요, 앉아서 커트를 하셔야 돼요. 정교한 커트를 하고 비싼 요금의 커트를 받고 싶으면요, 무조건 앉아서. 자, 보세요. 요것만 해도 금방 깔끔해졌잖아요. 내가 비싼 요금을 받기 싶고 정교한 커트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서서 커트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자, 경계선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하고요. 자, 앞에 그리고 사이드 여기는 수평이에요. 수평의 엘리베이션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가 좀 약간 불편하잖아요. 이런 불편한 부분을 이어 투 이어라는 기준점을 해서 자, 원핑거 꼭 원핑거로 시작하셔야 돼요. 원핑거로 해서 엘리베이션. 자, 많이 자르면 안 돼요. 그러면 형태선이 무너져요. 그래서 1mm에서 2mm의 엘리베이션을 머리카락을 놓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엘리베이션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좀 문제가 있네요.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엘리베이션. 머리카락을 놓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머리카락을 놓는 시점은 언제냐? 손가락을 그러니까 커트가 어느 정도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까지. 삐져나오는 머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까지. 그래서 계속 무한반복이에요. 반복해서 커트선을 계속. 그러면 떨어지는 선이 상하 라운드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쓱 하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자, 이렇게 물결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물결의 흐름이 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커트선 연결하기 때문에 커트선 연결이 다 되면 지금 이렇게 물결의 흐름이 손으로 쓱 이렇게 하기만 해도 알아서 나와요. 그러니까 질감으로 우리가 물결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커트선으로 우리가 물결의 흐름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똑같이. 자, 지금 제가 포인트로 하나요? 아니에요. 블런트로 커트를 해요. 여기도 똑같이 여기서는 전대각이에요. 리버즈를 했으니까 전대각이에요. 버티컬 리버즈 전대각. 여기서는 후대각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원뿔형으로 나와요. 원뿔형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해도 얘네들은 뻗치지가 않아요. 안으로 쏙쏙쏙 들어가는 커트선이 연출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연 빗질한 상태에서 그대로 엘리베이션.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기준선 다시 수평 잡은 다음에 자, 엘리베이션. 자, 이렇게 수평을 잡아서 엘리베이션을 해도요,
살짝 보면 이렇게 전대각처럼 보여요. 왜 전대각처럼 보일까요? 바로 여기 구렛나루 때문에 그래요. 구렛나루. 이 구렛나루가 이게 약간 삼각형이 있죠? 그래서 구렛나루의 그 형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선. 자, 2차 가이드라인은 수평이에요. 하지만 1차 가이드라인은 전대각이에요. 왜 전대각이에요? 구렛나루 때문에. 그래서 구렛나루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끝나고 나서는 자, 이렇게 프리엔치 컷을 해서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서 홈파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베이션, 후대각 엘리베이션. 그래서 홈파기가 돼서 자, 이쪽으로 라운드, 상하 라운드 이렇게 연출이 돼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수평은 엘리베이션이니까 여기에 좀 홈파기가 지금 많이 파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미세하게 후대각, 사이드 후대각, 후대각을 하면 자, 이렇게 연출할 때 이런 느낌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슬래시. 자, 웬만한 거는 항상 자이언트에서 슬라이싱과 포인트 커트로 이렇게 잡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항상 고객이 보는 선은 1차 가이드선이고 헤어 디자이너가 보는 선은 2차 가이드선. 즉, 가벼움과 무거움이에요. 가벼움과 무거움은 헤어 디자이너가 선택을 하고요. 1차 가이드선은 고객이 보는 선이에요. 고객은 커트를 잘했네 못했네 이 판단은 가벼움과 무거움으로 보는 시각적인 판단도 있지만 1차 가이드라인이 깔끔하냐 안 깔끔하냐 그거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해외에서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커트를 딱 했을 때 이 사람이 커트를 잘했네 못했네 그런 거 판단하는 건 뭘로 판단해요? 가이드선이 얼마만큼 정교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줬느냐 이걸로 우리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습관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스피드하셔야 돼요. 아주 빠른 스피드하게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면 이제 뭐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게 프론트에서 커트선을 항상 연결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다 연출이 됐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를 해요? 여기서 이제 질감을 넣어야겠죠. 질감을 넣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한 다음에 질감을 넣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연결을 시키지 않고 질감을 넣으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1mm의 단차도 우리가 용납을 못하는 게 그거로 인해서 머리가 뻗쳐요. 그러니까 지금 뻗치지가 않아요. 언제 뻗쳐요? 일주일 뒤, 2주일 뒤, 3주일 뒤. 집에 가서 고객이 머리를 손질하면서 머리가 막 뒤집어지고 뻗치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의 완벽성이 있게 우리가 커트를 해서 라운드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 얘네들은 3개월 이상이 지나도 머리가 뻗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손질 편한 것도 중요하다는 걸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MMS에서는요, 자, 이렇게 끝선만, 뿌리까지 질감을 넣지 않아요. 끝선만. 왜냐면 전체적인 커트선이 다 라운드로 맞춰놨는데 내가 굳이 뿌리까지 질감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자, 커트선의 볼륨, 흐름 다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쵸? 근데 굳이 내가 과도하게 이걸로 통해서 내가 질감을 통해서 볼륨 업을 시킬 거야, 뭐를 할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커트가 볼륨 업 다 해놨어요. 커트가 볼륨 다 업했고 다운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질감으로는 부피감인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하고 나서도 그래도 무겁다 하는 지역에 질감을 넣는 거예요. 그 대신에 특히 프론트 존, 관자놀 존, 사이드본 존 요 세 군데 요 앞에서 세 군데는요 뿌리까지 질감을 넣어요. 왜요? 위험 지역이라겠고 내가 원하는 지역보다 훨씬 더 월등히 머리숱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럼 여기는 집었는데 이 중간에는 수술 치면 될까 안 될까? 여기는 안 되죠. 여기는 절대 수술 치면 안 돼. 왜? 여기는 관자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역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머리숱이 엄청나게 없어요. 그 대신에 요 밑에는 머리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에 있는 부분을 수술 치고 여기는 수술 안 치고 그리고 또 프론트에 있는 요 지역 수술 치고요. 그러니까 수술 치는 지역이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아무데나 막 수술 치는 게 아니고요. 두상에 따라서 모발에 분포량이 많은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먼저 판단해보고 그거 위주로 해서 우리가 수술 치는 거예요. 자, 이런데 사이드에서 언더 이런 언더 부분. 자, 수평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전대각보다는 무거워요. 비대칭이잖아요. 그리고 끝에 위주로 수술 쳐요. 여기도 끝에 위주로 수술 치고요. 여기는 뿌리 쪽 위주로 수술 쳐요. 그리고 됐으면 오버에서 언더로 치는 게 아니고요. 언더에서 오버로 수술 쳐요.
그래서 겉에 있는 부분이 뭐예요? 거칠어지지 말라. 거칠어지면 안 되겠죠? 오버 있는 언더는 거칠어서 위에서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언더에 있는 위주로 이렇게 수술쳐. 그 대신에 손은 정말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피드를 요하는 건 뭘까요?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에서 내가 손님을 그만큼 많이 빨리 뽑아내면 뭘 벌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연습을 많이 해서 시간을 빨리 해서 손님을 스피드하게 해서 만족도가 높은 커트를 해놓고 그 손님을 빠른 시간 안에 내보내는 거. 그 대신에 완벽성은 높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모발 끝에 위주로. 모발 끝에 위주로 튜닝을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너무 이제 숱이 볼륨을 좀 더 살리고 싶다고 그러면은 사실 뿌리서부터 이렇게 질감을 넣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뿌리서부터. 그러면 이 잔머리가 여기 있는 잔머리가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뿌리 볼륨을 많이 살려요. 근데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처음에 했을 때는 분명히 볼륨을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 머리를 만약에 파마를 만나. 그러면 그때는 좀 심각해져요. 잔머리처럼 우리 이게 사람들마다 이게 매직하기 전에 잔머리 막 삐져나오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매직하러 오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그 잔머리가 싫어서 막 안테나처럼 막 서요. 이런 머리가 싫은데 수술 많이 치면 그런 현상이 막 저절로 막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님도 사실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끝에 위주로만 수술 쳐요. 그 잔머리가 볼륨을 살리는 역할도 있지만 머리가 자라면서 안테나 같은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수술 치면 질감을 넣으면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더 갈 수 있어요. 아까 블런트하게 해서 선을 맞추는 것보다 모발에 붓살처럼 가볍게 만든 상태에서 흐름은 훨씬 더 부드럽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다 가고 있어요. 이렇게 물길의 흐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이런 현상은 층이 적절하게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물길의 흐름을 절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대칭이고요. 자, 사이드에서는 비대칭이에요. 얘는 수평 엘리베이션, 얘는 전대각 엘리베이션. 그 대신에 똑같이 후대각의 디스커넥션 엘리베이션을 똑같이 뒀어요. 그리고 이런 데 이제 무겁다 싶으면 이렇게 포인트. 포인트는 얼마든지. 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머리가 가벼우면서도 볼륨을 살 수 있는 커트를 우리가 연출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목선이 되게 가볍고 백볼륨 살고. 그러니까 이 커트는 다 잡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컨케이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컨벡스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이 그레디에이션, 미디움 그레디에이션, 미디움 그레디에이션, 그리고 수직 들어가고, 그리고 가서 말라가지고 코너 정리 엘리베이션. 이렇게 해서 뭐예요? 두상의 크레스트를 기점해서 들어간 부분을 컨케이브로 잡는 거예요. 목선 따라서 컨케이브로 잡으면 목선이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얘가 가벼울수록 얘의 볼륨은 확 살아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교시 두 번째 커트 진행했어요. 네. 여기도 크로스에 가잖아요. 네. 여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네네. 여기 미심 적어서 네. 또 앞에서부터 네. 프론트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죠. 이러면 많이 잘리지. 아니 많이 자르면 안 돼요. 절대 많이 자르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항상 뭐가 나오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이제 각도를 내려야죠.